주변에 보면 조선 최악의 왕으로 선조와 함께 고종을 뽑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무능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도 고종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 꽤 많은 노력을 하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종은 우리에게 무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조선이 처한 불운한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종은 조선의 왕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먹고 자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한밤중에 집을 나와 남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조선에서 여러 가지 외교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지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말이죠.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그렇다면 고종은 왜 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경복궁은 일본군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해 전에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고종은 조만간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냈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약을 탔을까봐 자신이 보는 앞에서 깐 달걀과 통조림만 먹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고종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아관파천이죠. 하지만 아관파천을 고종의 살기 위한 도망 정도로만 치부하기엔 그 이후 고종의 움직임에서 고종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후의 행동을 준비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러시아의 축하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아관파천 3개월째,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대관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조선의 사절단이 러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민영환으로 대표되는 조선 사절단은 육로를 통해 러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 러시아로 갑니다. 일본을 넘어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을 관통해 다시 대서양을 건너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쳐 모스크바로 가는데요. 왕복 204일에 달하는 긴 여정을 감수하며 러시아까지 간 민영환과 사절단. 이들은 단순히 러시아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이토록 먼 길을 달려간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민영환의 임무는 단순한 황제즉위 축하가 아닌 조선과 러시아 간의 비밀 협약 체결 시도였습니다. 조선은 러시아에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은 물론 조선 러시아 간 전신가설 설치 등 총 5가지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왜냐? 고종이 언제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순 없었기에. 그렇다고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것들을 수락합니다. 군사고문과 군사교관단 파견, 국왕 호위부대 창설까지.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고종은 아관파천을 끝내고 다시 궁으로 복귀합니다. 단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말이죠. 지금은 덕수궁으로 더 많이 불리지만 사실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종을 덕수폐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고종이 경운궁에 머물게 되면서 덕수폐하가 머무는 궁이라는 의미로 덕수궁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고종은 왜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갔을까요? 이는 덕수궁이 갖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덕수궁의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공사관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일본군의 위협으로부터 다소 안전했죠. 그리고 또 경복궁은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한 곳이니 별로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며 황궁한 고종은 목숨을 부지하게 된 현실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관파천을 끝내고 돌아온 고종,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원구단에서 황제즉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원래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랬기에 청나라의 왕은 황제로 불렸지만 조선의 왕은 그냥 왕으로 불렸죠. 그런데 이제 조선의 왕도 황제가 되겠다는 선포식이 열린 겁니다. 국호까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더욱 의미가 남다른 이유는 원구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당시 원구단이 설치된 곳은 조선에 방문한 청나라 사신이 머물던 남별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청나라 사신은 조선에 한번 왔다 하면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듯 갖가지 비리와 횡포를 저질렀다고 하죠. 그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원구단을 세워 청나라와 동등한 황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선을 자신들의 속방국가라고 칭하며 갖은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속방이 아니며 동등한 하나의 자주국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대한제국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숙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세계인들은 잘 모르는 생소한 변방국이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고종의 대한제국 알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황궁했습니다. 당시 경복궁은 흥성대원군이 재건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졌지만 경운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즉조당과 서거당 단 2개의 건물만 존재하는 작은 궁이었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황제의 궁인데 거의 양반댁 수준의 이런 작은 곳에서 머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고종, 황제의 궁에 걸맞은 황궁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중화전, 석조전, 정관원. 근데 건물의 생김새가 뭔가 독특하죠? 중화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조전과 정관원은 조선의 건축물이라고 보기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고종은 경운궁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때 일부러 서양식 건물들을 함께 지었습니다. 왜냐? 동방의 미개한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함이었죠. 그동안 일본은 물론이고 서양의 여러 열강들이 우리를 침략할 때 조선을 개화시키겠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개화된 문명국이며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서양의 문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사는 곳을 가꿨으니 이제는 백성이 사는 곳도 가꿔야겠죠. 고종은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양을 근대 도시화 시키려 했습니다. 경운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는 황제 즉위를 선포했던 원구단이 보이는데요. 대한문과 원구단 사이에 방사형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유럽의 주요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구조로 개발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종은 대한제국도 그렇게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종의 이런 계획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나폴레옹 3세의 파리 도시 계획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대한민국. 그보다 약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종이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었는데요. 이름만 20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행사는 바로 고종의 즉위 40주년 축하 기념행사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상당히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국제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자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자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종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국제행사를 계획했던 것이죠. 세계의 여러 나라를 초대해 대한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이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국민 통합까지 이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기에 고종이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기념 메달과 우표 발행, 프랑스제 양식기와 양초 준비, 군악대 조직, 친경 40주년 기념비 설치까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만 우리 돈 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큰 행사였던 만큼 고종은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냐고요? 아니요. 고종은 참 운이 없어도 이렇게나 없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콜레라가 퍼지면서 행사가 한번 연기됐고요. 나중에는 또 고종의 아들인 영친왕이 천연두를 앓게 되면서 또 한 번 연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아예 열리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죠. 네, 실패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고종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고종에겐 아관파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고종은 아관파천을 하며 어떤 대한제국을 꿈꿨을까요? 대한제국 선포로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완전히 벗어난 노력, 근대 문명 도입으로 문명국으로서의 위치를 찾으려 했던 노력, 비록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우리는 약 100년 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